네, 이게 기본적으로 메타 5를 켰을 때 보이는 화면인데, 물론 요거는 좀 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설치를 하게 되시면은 로그인이 아마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는 화면인데, 지금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제가 마우스 커서에서 원 생기는 거 보이시면은 채팅창에다가 1이라고 좀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메타 5를 처음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이 중간쯤 주에 원이 표시가 되는 요구 중간쯤에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로그인 창이 뜨게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갖다 키시면은 저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어디 들어갔다가 광고창이나 팝업창 뜨면은 반사적으로 닫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팝업이 뜨면은 반사적으로 닫아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를 상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 여기 탐색기라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메타트레이더 5, 뭐 계좌, 인디케이터, 시스템 트레이딩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색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거래 계좌를 관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조 지표를 관리를 하는데 요 다음 내용은 보조 지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탐색기에서 계좌 요 부분에서 이제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좌 개설, 거래 계좌 로그인 이런 게 나올 텐데 거래 계좌 개설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그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계좌 개설에 관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서버를 추가해서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좌에서 우클릭을 해서 계좌 개설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큰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 창도 보이실까요? 보이시면 1번 눌러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키시면은 요게 이제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여기저기 좀 해본 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회사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라이트 파이낸스를 쓰고 있으니까 라이트 파이낸스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요게 하나 딱 나올 겁니다. 라이트 파이낸스 글로벌 LLC. 그러면 요걸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뭐 데모 계좌 개설, 실거래 계좌 개설, 그다음에 연결이 나오는데 요 위에 두 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거래 계좌 같은 거는 메타에서 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라이트 파이낸스 홈페이지에서 이미 열기 때문에 여기는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기존 거래 계좌의 연결 여기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상에서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 거래 계좌 너머를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암호도 설정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서버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눌러보시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그냥 MT5, MT5 라이브, MT5 데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계좌인 경우에는 당연히 라이브를 누르셔야겠고요. 그게 아니라 데모 계좌인 경우에는 데모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거래 계좌 정보가 나와 있는 창에 서버를 어디를 선택해라. 그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마침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걸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여기에서 암호가 홈페이지 로그인하는 암호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각 거래 계좌별로 설정을 하는 암호인데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각 거래 계좌별로 홈페이지 로그인 비번과는 무관하게 따로 설정을 해야 로그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마침을 누르고 이제 로그인이 됐으면은 오른쪽 아래를 봐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여기 패킷 같은 게 나와 있죠? 275, 438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숫자가 나와 있고 왼쪽에 초록색으로 바가 나와 있죠? 여기 오른쪽 아래입니다. 근데 요 바가 안 나오고 뭐 빨간색 X 표시나 뭐 거래 계좌 연결되지 않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거래 계좌 넘버나 비밀번호나 서버 셋 중에 하나를 갖다가 잘못 입력하거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입력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성공적으로 로그인 되었으면은 이렇게 핑 수치와 함께 초록색 막대가 연결 상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핑이 275ms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저희는 지금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더 진행을 해보죠. 딱 로그인까지 되었을 때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럼 차트를 어떻게 불러오느냐? 이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는 로드를 해두었는데 통상적으로는 여기 차트 로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 종합시장이 있으실 겁니다. 종합시장이 왼쪽에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세팅을 해놨어요. 그런데 본래적으로는 여기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알 수 없는 게 엄청 많이 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하나 찾는 게 다 일이니까 어차피 저희가 거래할 거는 몇 개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고 모두 숨겨줍니다. 그럼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만약에 차트가 열려 있다면은 그 차트가 열려 있는 한 종목만 이렇게 남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어 지금 $달러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달러엔을 한번 추가를 해보죠. 달러엔 를 추가하고 싶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에 클릭하여 추가 여기에다가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USD, JPY 하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은 추가가 되죠. 이런 방법이 있고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종합시장 내부에서 우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 노란색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올 겁니다. 지금 팝업 창 보이시면은 숫자 1번만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팝업 창까지 한번 띄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또 검색창이 또 있습니다. 이번엔 파운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죠. GBP, USD 하면 또 이게 나오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목록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눌러보시면서 이런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살펴보시다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통화상을 좀 추가를 해보죠. 지금 유달이랑 달러인이 추가가 돼 있으니까 호주 파운드 달러 추가를 해보죠. 보시면은 유로 달러랑 달러에는 지금 여기가 아이콘이 노랗게 돼 있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회색입니다. 여기 리스트 왼쪽 종합시세 창에 리스트에 추가가 된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파운드 달러 이걸 추가하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여기가 노란색이 되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종합시장에도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이렇게 통화창을 갖다 여셔가지고 이 메뉴를 여셔가지고 둘러보시다가 더블 클릭으로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여기에서 검색 메뉴로 이제 검색을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지우고 싶으시다. 달러엔을 지우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걸 누르시고 그다음 딜리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숨기기를 눌러도 이렇게 지워집니다. 딜리트를 눌러도 이렇게 지워지고요. 이제 이렇게 즐겨찾기 창에다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종목을 갖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추가를 해놓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 차트 창 같은 경우에 지금 켜져 있는 게 유로 달러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유로 달러가 아니라 파운드 달러를 갖다가 좀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이 파운드 달러 이 부분을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차트에다가 놔주면은 파운드 달러 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느리네요, 약간. 네, 되네요, 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달러엔을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달러엔을 드래그를 쭉 해서 놔주시면은 네, 네. 이렇게 이제 달러엔 종목으로 차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한 번에 하나밖에 열 수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달러엔인데 유로 달러와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유로 달러에서 우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차트가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탭이 또 생겼죠. USD JPY 하나가 원래 있던 게 있고 유로 USD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탭 간에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다른 종목의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측 위를 봐주세요. 우측 위에 보시면은 요 큰 X표 요거 누르시면 안 되고요. 요 작은 X표가 있을 겁니다. 요 작은 X표 옆에 이전 크기로 만드는 버튼이 또 있어요. 조그마한 버튼입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창을 편하신 적당하신 크기로 이렇게 잘 조절을 해주면은 달러엔과 유로 달러의 차트를 이렇게 동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각각의 종목을 추가하는 것과 그다음 차트를 키는 것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차트를 켰으니까 다시 요거는 이제 꺼버리고 요거로 다시 키죠. 최대화를. 네. 최대화를 하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이제 차트의 설정 그러니까 이제 뭐 차트에서 색깔을 바꾼다거나 요 뒤에는 격자를 없앤다거나 그러고 싶다. 그렇다면은 요 차트에서 우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메뉴가 막 이렇게 많이 나올 텐데 가장 아래 보시면은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또 팝업창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공통, 보기, 색상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색상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색상을 바꿔주는 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테마에서 뭐 옐로우 앤 블랙이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코인이랑 좀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도 이제 배경 색깔을 갖다가 뭐 맘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뭐 회색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얀색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드시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좀 변경을 갖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그 다음 저희가 이동을 해야 될 거는 보기입니다. 여기 보기 팁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티커부터 해서 이제 뭐 OHLC, 뭐 현재가 등등등 많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향입니다. 뭐 시가 종가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은 요 두 번째 걸 활성화하면은 요렇게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요걸 다 하얀색으로 하죠. 네. 그리고 반대로 뭐 빠른 매매 버튼 요건 이제 요걸 의미를 하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 현재가를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 이런 것들은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호가 보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요게 꺼져 있으면은 가격 표시가 147.913까지밖에 없죠. 그런데 호가 보이기를 누르면은 뒤에 뭔가 빨간색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요 초록색 위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메타버에서는 매수선이라고 표현하던 그거입니다. 대략적으로 아마 강의를 들어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뭐 통화상 거래라던가 이런 거래에서는 스프레드, 즉 사자 팔자 가격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지금 시장 중간 가격이 아니라 사려는 가격과 팔려는 가격을 둘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 초록색 가격이 아니라 빨간색 가격이 잡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꺼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감을 잡기가 어려우신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에 되겠구나라는 게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켜져 있으면은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요 빨간 라인에 잡히겠구나. 요걸 다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원래 있던 요 초록색 라인에 매도가 잡히게 됩니다. 왜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은 스프레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효과 보이기 요거 껐다 켰다 하는 거 관련해서 스프레드 얘기도 좀 조금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으시면은 숫자 2번 채팅창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외의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뒤에 격자무늬 그리드라던가 이런 것들은 요걸 풀면은 꺼지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갖다가 키든 끄든 이런 건 정말 이제 사람 취향 차이기 때문에 이건 취향에 따라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설정한 대로 좀 바뀌었죠. 아, 그리고 스타트건에서 제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메타 5, 메타 4도 그렇고 메타 5도 그렇고 처음 키시면은 이 차트가 이런 캔들 차트가 아니라 이런 차트일 거예요. 뭐 하이키나시 비슷하게 생긴 이런 사다리 모양 같은 차트일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위쪽 메뉴를 보시면은 세 줌은 오른쪽에 이런 막대 같은 거 하나 있고 캔들 차트 있고 좀 작대기 같은 게 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운데 이 캔들 모양을 누르시면은 캔들 차트로 바뀝니다. 요것도 이제 많이들 이제 헷갈리시는 거라서 모르시는 거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차트 세팅까지 다 왔네요. 아,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어, 내가 지금 원하는 색깔로 다 꾸몄는데 답답하다. 공간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이점을 보시면은 돋보기에 오른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화살표가 있는데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 첫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수신이 되면은 뒤로 당기더라도 차트가 가장 앞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요. 계속 뒤로 당겨도 데이터가 있으면 또 앞으로 갑니다. 좀 있다가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요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요거는 이제 꺼두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오른쪽에 차트를 오른쪽에서 간격 이동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죠. 간격이 드디어 공백의 미가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공백이 좀 있는 게 좀 이쁘다 보니까 이쁘기도 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하다 보니까 요 버튼을 갖다가 눌러 주셔가지고 공백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차트에 대한 설정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이 정도면 되긴 하는데 여기 도 있죠. 어떤 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 지표도 사용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빙 에버리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평선이죠. 이평선이라던가 이치모쿠, 일목구름이죠. 이치모쿠 클라우드라던가 그런 걸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탐색기 창에서 인디케이터 메뉴 여기로 가게 되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보조 지표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추세형, 오실레이터, 뭐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뭐 커스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 추세형을 하나 켜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한 음, 이평선 무빙 에버리지를 넣어보죠. 자, 이거 갖다 요것도 차트 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쭉 끌어다가 차트에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간 10일 선하고 싶으면 10. 난 200일을 선하고 싶다. 그럼 200 넣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뭐 종가 기준, 뭐 오픈가 기준 다 이제 시가 기준 다 다른데 종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스타일, 요건 이제 이 보조지표의 색상을 정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빨간색이 정렬의 빨간색으로 해보죠. 이렇게 하고 설정 확인을 하면은 나왔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200 이평선이 이렇게 뭐 지지 받는 게 보이네요. 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를 갖다가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하나만 더 해보죠. 이번에는 오실레이터에서 음, 맥D, MACD, 맥D를 한번 추가를 해보죠. 마찬가지로 끌어서 놓고요. 요거는 설정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요번엔 색깔을 뭐로 할까요? 파랑색으로 해보죠. 빨강과 파랑.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맥D에 대한 오실레이터 보조 지표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서 거래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맥디가 좋아서
아니 그 뭐야 그 이평선 안 쓰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클릭을 해서 중간에 위에서 보시면 인디케이터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파워비.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무빙 해버리지 이평선 하나 추가한 거 여기 있죠. 그리고 방금 아래쪽에 맥D, MACD도 여기 나와 있죠. MACD를 지워보죠. MACD를 다 지우고 싶다. 그럼 선택을 하고 삭제 누르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거래를 하고 싶다. 그래서 21선으로 할래.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르시고 속성을 누르시거나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은 또 뜹니다. 팝업 창이. 그럼 여기에 이제 200이라고 돼 있던 것 같다가 20으로 바꿔서 확인을 해주면 이게 좀 타이트하게 딱 붙는 21선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이렇게 이제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T4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타트레이더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보조 지표들 있죠. 보조 지표들이 커스텀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유저들 사이에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이제 보조 지표명 뭐 여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조 지표명과 MT5라고 이제 붙여서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안 되어 있는 보조 지표더라도 다운받아가지고 여기에 추가를 하셔서 언제든지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조 지표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음, 그리고 차트에 대한 줌 인과 아웃. 제가 이거 다 깜빡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딩 뷰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암호화폐 거래소를 쓰시는 분들은 이 스크롤로 이제 뭔가 줌인 줌아웃을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메타트레이더에서의 스크롤은 이렇게 과거로 이동을 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러면 메타트레이더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줌인 줌아웃을 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첫 번째는 위쪽에 보시면은 돋보기가 있죠? 플러스, 당연하지만 플러스가 확대, 마이너스가 축소입니다. 요거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시다면은 이제 키패드를 봐주세요. 키패드에서 보시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확대, 마이너스 누르면은 축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노트북이라서 키패드가 없다. 그런 경우에도 위쪽에 그 상단 키열 끝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텐데 요거로도 작동이 되니까 네,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또 차트상에서 작도를 하고 싶으시다. 그 전에 타임프레임 보죠. 중요한 얘기 안 할 뻔했네요. 그리고 요 차트가 지금 1시간 봉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USD-JPY H1 여기 나와 있죠. H1이 이제 시봉, 한시봉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바로 위에 보시면 또 이제 M1, M5, M15, 뭐 D1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작하셨겠지만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각각의 타임프레임별로 5분봉부터 해서 뭐 1분봉, 15분봉, 시간봉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틱 차트를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틱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에선 기본적으로는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 통화 여기 종합시장의 아래에 보시면 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틱을 눌러 보시면은 각 틱에 대한 정보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900틱, 뭐 15틱 이런 건 없다 보니까 1분봉이나 이제 이런 타임프레임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틱봉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그게 빠르다 보니까 좋지만 좋지도 않기도 하고요. 애초에 거래할 때에도. 그리고 만약에 차트에 작도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이 타임프레임에서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제 작대기들이 좀 있죠. 그 작대기 중에서 예를 들어 매물대를 많이 그리는 수평선을 한번 그어보죠. 그래서 뭐 시범으로 바꾸고 수평선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누워있는 이걸 누르면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렇게 가져와서 놓고 싶은 곳쯤에다가 좀 드래그를 하다가 뭐 대략 요즘에 놓죠. 요즘에 놓으면은 이렇게 수평선이 그려지고요. 그래서 이제 추세선을 그리고 싶다. 그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누르셔가지고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추세선을 갖다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빨간색이 나오는데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파란색이 좋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우클릭을 하시고 이번에는 아까 보셨던 인디케이터 목록 바로 아래에 추세선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그린 그 작도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제 요소의 하나하나가 요소 하나하나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우기를 원하신다면은 여기에서 뭐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누르셔서 속성에서 파란색으로 바꿔도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정말 많다. 이래서 이제 뭐 계속 그려보죠. 뭐 이렇게 많은데 이게 어떤 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하나요? 곤란합니다. 라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섯 개 정도가 있고 이게 뭐가 뭔지 알기 어렵죠. 특히 호라이젠털 수평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건 좀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컨트롤하기 좀 거창한데 이 보조 지표에다가 마우스 위를 갖다 대시면은 어떤 건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보조 지표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우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오죠. 삭제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이걸 따로 이제 바로 수정도 가능하죠. 노란색으로 해보죠, 이번엔. 이렇게 노란색으로. 네.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삭제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우클릭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이제 더블클릭 선택이 되면은 양쪽 끝에 까맣게 되죠. 이렇게 선택이 된 것처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클릭하시면은 여기 삭제가 뜨는데 그냥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냥 딜리트만 눌러도 이렇게 확 삭제가 됩니다. 아까 다 삭제된 이유는 위에 그 친구들이 전부 다 활성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건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선에서 이게 동그란 게 앵커 같은 게 막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수평선도 끝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활성화를 꺼주고 이 상태에서 그냥 딜리트 하면은 얘네는 남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제 만약 밖에서 얘네도 지우고 싶다. 활성화 까만 거 보이죠? 활성화 받고 딜리트 한 번에 지워지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많이 쓰시죠? 피보나치를 그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피보나치가 바로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쭉 그려주면 이거 안 보이네요. 또 이거 잠시만요. 이거 또 바꿔주죠. 인디케이터 추세선 목록에서 이게 공통의 빨간색은 요 빨간색이고요. 속성이 아니라 기준선에서 여기 또 색상이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하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잘 아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게이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조지표래. 이런 작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고 지우고 하는 건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이제 그릴 수가 있고, 활성화돼 있고, 안 돼 있죠. 다시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딜트 누르면 지워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위에도 잡다한 게 또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손가락 따봉도 이제 하나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이런 기호들, 기호 같은 것도 이제 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넣어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BVBBB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작도에 대한 거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작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중간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숫자 2를 채팅창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익힐 게 있는데 요거는 주문을 넣는 거를 끝나고 나서 좀 이제 같이 봐보죠. 자, 그럼 이제 차트에 대한 설정도 대충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주문을 넣어 봐야겠죠. 자, 메타트레이더에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을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위쪽에 보시면 새 주문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누르시거나 혹은 F9 펑션 키죠. 펑션 키 F9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주문창이 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몇 낫이나, 그러니까 이제 몇 계약을 넣을지 설정하고, 손절은 보일수 147, 430 하죠. 손절을 얼마로 할지, 이익 실현을 갖다가 얼마나 할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문을 넣으시면은 주문이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네, 완료가 뜨죠. 그리고 저희가 포지션 창의 아래쪽에
지금 여기 지금 표시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포지션 창에 제가 넣은 주문이 들어가서 지금 손익이 발생되고 있죠. 시장가로 넣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넣은 주문이 여기 차트에도 표시가 되죠. 이렇게. 차트에도 이제 표시가 되어서 아, 내가 여기에서 들어갔고 TP 값은 위에 여기 있구나. TP라 써 있죠. SL, 스탑로스, 손절로 습관 여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문에 대해서 왜 뭔가 이제 스탑로스보다 더 내리고 싶다 가정을 해보죠. 뭔가 더 내려올 것 같다. 뭔가 엔화가 엄청 강세를 보일 것 같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포지션 창에서 해당 포지션을 누르시고 우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 또는 삭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어떻게 뭘 수정을 할 건지를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손절이 147.430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147.185로 바꿔보죠. 이렇게 바꾸고 수정 버튼 내려갔죠. 147.185로 내려갔고 포지션 창에서도 SL 값이 147.185로 내려가 있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L과 TP를 갖다 설정을 하게 되시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계약수를 넣었을 때 SL까지 다 손절이 나갔을 때 얼마나 손실이 될지 TP까지 가면 얼마나 수익이 될지 대략적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가 살짝 올려보시면은 뭐라 뜨죠 여기 잠깐. 네, 드래그해서 수정 그 아래 수익은 마이너스 461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의미하는 바는 가격이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져서 스탑로스가 나가게 된다 했을 때에는 마이너스 461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TP 같은 경우에는 1021.49불 네, 이렇게 이제 예상되는 수익값을 갖다가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요건 제가 예시로 든 건데 청산하고요. 요것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청산을 하죠 일단. 아까 F9로 넣을 때 제가 손절과 이익 실현 다 설정을 했는데 이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그냥 넣으시면은 그냥 이제 손절이나 TP가 없이 그냥 쭉 나오게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손절이나 TP 값을 수정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방법이냐? 첫 번째는 아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 요 포지션이 들어간 라인에서 살짝 마우스를 올리면은 드래그 하세요 하고 마우스가 커서가 좀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드래그를 갖다가 위로 쭉 당겨보죠. 그러면 이게 뭐가 딸려 올라오죠. 딸려 올라오면서 이제 왼쪽에 TP 값이 막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래 보시면 바로 TP 값이 입력이 되죠. 손절 값도 마찬가지예요. 드래그를 쭉 해서 놔주면은 왼쪽에 또 예상 손절 값도 왔다 갔다 보이죠. 네, 그래서 놔주 이렇게 SL도 이제 설정이 되죠.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손절과 TP 값을 갖다 간단하게 설정을 하고 수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치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문은 좀 쉽게 못 넣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갖다가 방금처럼 이제 간편하게 넣고 싶으면은 왼쪽 위에 요 박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저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드렸었는데 지금 드린 게 나와서 안 드렸었는데 요게 보시면은 가운데 0.01이라 돼 있죠. 요게 이제 계약 수입니다. 이 패널이 이제 빠르게 클릭만 더 하면 바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패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1로 넣고 바이를 누르고 바로 들어가죠 지금. 또 계속 네,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누르면 누르는 독쪽 이렇게 다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주문을 넣으실 수 있는데 첫 번째 한 번만 누르면 주문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른지도 몰랐다가도 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문을 넣게 되면은 보시면은 SL과 TP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SL과 TP를 쓰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빠른 원클릭 주문을 넣으시고 나서 반드시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TP SL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설정을 하길 원하신다면, 혹은 여기 수정 또는 삭제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정교하게 좀 입력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작업을 좀 해주긴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방금 전에 떴었는데 안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아까 팝업 창에서 뭐 동의하시면 클릭하세요라고 떴을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라고 하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창이었습니다. 원클릭 거래 창.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클릭 거래 같은 경우에는 법적 고지사항 해가지고 원클릭 트레이딩 모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로 누르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면은 활성화가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저 창이 나왔었는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뭐가 떴네? 광고인가? 하고 이제 그냥 엑스표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고객분들이 난감해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눌러도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꺼져 있으면은 안 들어가져요. 요 그냥 창이 다시 뜹니다. 왜냐하면은 원클릭 거래가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원클릭 거래는 요거를 수정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닫을 때에도 한 번 더 확인을 이렇게 받습니다. 정말 이 가격에 닫을 거니? 하고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원클릭 매매를 갖다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동의창을 그냥 꺼버려서 계속해서 이렇게 창이 뜬다. 근데 원클릭 매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상단에 도구로 들어가셔서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설정 팝업이 뜨는데 여기에서 탭이 많죠? 뭐 이렇게 많죠? 많은데 여기 중에서 차트, 거래 탭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아래쪽에 원클릭 거래를 풀려 있으실 텐데 분명히 그걸 갖다가 눌러주시면은 닫아버렸던 광고인 줄 알고 닫아버렸던 그 팝업 창이 다시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동의합니다를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원클릭 거래가 이렇게 체크 표시로 활성화되고 계속 확인을 받았던 원클릭 거래에 대한 활성화와 용도까지 대략적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봤다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역시 메타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그런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메타포랑 되게 비슷하네. 약간 이제 아이콘이랑 배치는 조금씩 다른 게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비슷하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네, 뭐 실제로도 좀 비슷한 게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주문을 넣고 그러는 분까지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중요하죠. 그러면은 내가 잔고해가 지금 얼마나 있느냐? 그런 부분은 포지션창을 보시면은 잔액, 평가금, 이런 가용 마진 이런 정보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메타포를 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아래에서 히스토리 누르면은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부터 해서 차트를 어떻게 세팅을 할지,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추가를 하고 어떻게 불러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문 넣는 방법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또 아시면 좋을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가 돼서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통화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품이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제 계약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유로 달러는 계약 단위를 보니까 유로 달러 1납당 10만 유로의 가치를 가지는구나. 이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로 마이너스 8포인트, 매수면은 마이너스 8포인트씩 수업 비용이 나가고, 매도면은 플러스 2.58씩 받는구나.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션, 즉 이제 거래가 언제 되는지, 열려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보면은, 어, 23시까지 뭐 열려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닫는구나, 그런 것들. 그리고, 네. 이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MT5에서 필요하신 것들은 제가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외에 이제 뭐 당연히 또 여기에서 더 설명드릴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은 뭐 시스템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MQ5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가상 호스팅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없긴 하실 텐데 만약에 그런 게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또 금방 또 터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MT4와 상당히 거의 한 90% 정도의 싱크로율이 있는 그거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깜빡 보내네요. 중요한 것. MD4로 쓰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제가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손익을 계산하는 거에 관해서 좀 제가 아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니, 이번에 셀로 해보죠. 셀 1, 아니요, 요거 말고, 이걸로 해보죠.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땡겨가지고 왼쪽에 나타나는 숫자 가지고도 계산할 수가 있죠, 사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기까지 아는 걸 알 수가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내가 계약서를 갖다가 적게 넣었거나 너무 많이 넣었거나 그러면은 원래 손절점으로 들여둔 곳까지 가면 손실이 너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암산으로라도 약간의 계산을 좀 산수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유효 어떤 거냐? 지금 보시면은 현재가가 여기 있죠. 현재가가 지금 이쯤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갖다가 셀 포지션을 넣는다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면 손절을 쳐야겠죠. 그랬을 때 뭐 저는 1.096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손절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손실로 감내할지를 또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까지는 내가 한 500불 정도 감내를 할 거야 라고 가정을 해보죠. 아니 100불이라 하죠. 100불까지는 여기까지 참을 거야. 그러면은 그 마우스에 보시면은 휠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휠 버튼을 갖다가 누르시면은 이 커서가 이렇게 십자가로 변합니다. 뭐가 또 따라다니죠, 또 이렇게. 근데 혹은 만약에 노트북이라서 이제 이거 휠 버튼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왼쪽 위에 보시면은 마우스 아이콘 왼쪽에 이렇게 십자 커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F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십자 커서로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일종의 계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십자 커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현재가에서 딱 눌러가지고 제가 아까 1.096에서 손절할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1.096 라인까지 대략 쭉 그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따라다니면서 막 숫자가 막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저기까지 215포인트만큼 뭐 40파 1.0959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화살표 그 십자가가 있는 곳은 1.09뭐 095596 여기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217포인트만큼의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마 이전 교육에서 아마 다 들으셨겠죠? 들으셨겠지만 그 1랏 기준 했을 때 유로 달러의 1랏 같은 경우 1랏 기준 1포인트의 가치는 약 1불 정도가 됩니다. 1불이죠, 당장. 1불 정도가 아니라 1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랏을 넣는다면은 1.096까지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내가 손절을 하면은 200불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결심하기로는 1.096까지 가면은 손절을 할 거고 SL 걸어서 그리고 그때 내가 손실을 감내할 금액은 100불이다 라고 했죠.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란 넣으면은 200불 손실 나요.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있죠. 저희가 어떻게 0.5란 넣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0.5란에서 200포인트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100불 손실이구나.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0.5로 고치거나 아니면은 F9 눌러서 0.5로 해가지고 셀 주문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문을 넣었으니까 손절도 1.096까지 가보면은 얼추 비슷하죠. 마이너스 98불. 제가 이제 요 계산기
계산 도구를 통해 가지고 암산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측정해 본 값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넣기 전에 미리 한번 견적을 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권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건 한 번 더 해보죠 저희가. 그럼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유로 달러가 이제 한 1.088까지 떨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한다고 쳐보죠. 그럼 여기에서 현재가에서 쭉 그어 보면은 플러스 630포인트, 저기 630포인트만큼의 거리 차이가 난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뭐 제가 원래 목표로 하는 수익이 500불 이상이었다. 그러면 1란 넣으면은 630불 정도니까 땡큐겠죠. 그럼 여기서 1란 넣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셀로 잡아야죠. 그래서 쭉 당겨 보면은 왼쪽에도 나오죠. 600.607 상한 게 618불 정도였는데 얼추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넣기 전에 생각을 했어야겠죠. 그럼 그냥 바이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제가 여기에서 바이를 넣을 거고 만약에 1.08920까지 내려오면 아니다. 1.09120까지 내려오면 손절하겠다라고 결심을 딱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여기에서 쫙 그어봤을 때 1.09120까지 하면은 대략 298포인트, 얼추 300포인트 정도 되는구나. 근데 나는 지금 감내를 할게. 예를 들어서 600불을 갖다 감내를 할 거야. 손절이 나가도 600불 정도 나가는 건 괜찮아. 그러면 여기 300포인트니까 2라 정도 넣으면 적당하겠죠. 2 넣고 바이 손절을 갖다가 1.9120 여기다가 넣으면은 부족했지만 540불 정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죠. 요렇게 이제 먼저 견적을 한번 손절에 대한 견적을 한번 내보시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십자가 커서를 좀 활용을 하셔서 간단한 계산 도구로 사용을 하시면은 거래하실 때 승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거래 자체의 수익성이라던가 획기적으로 좋아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이제 드리려고 했던 말씀들은 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오늘 저희가 이제 짚어봤던 게 첫 번째 MT5에서 로그인하는 법 저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시장에다가 내가 보고 싶은 것들 위주로 이제 추구하는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세 번째로 차트를 갖다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내가 유다를 보다가 뭐 골드를 보고 싶다. 유다를 보고 싶다. 뭐 파운드 달러를 보고 싶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리고 이 차트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것과 필요하다면은 요거에 여러 개의 차트를 띄워놓는 그런 것까지 다 봤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차트 설정뿐만이 아니라 거래 원클릭 거래 갖다 매매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디에서 주문을 넣고 어디에서 이제 뭐 TPS를 수정을 하고 원클릭 매매가 있을 때 안 돼 있을 때 그런 경우를 제가 좀 다 시연과 함께 좀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뭐 1번부터 끝번까지 했을 때 뭔가 요거는 좀 다시 알고 싶다 혹은 요거는 조금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숫자 2번 눌러주시고 어떤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는지 좀 적어주시면은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템플릿 저장이요. 네. 이게 차트에 대한 그 템플릿 저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 잠시만요. 메타4 같은 경우에는 그게 대략 요 정도쯤 있었을 거예요. 이제 맞아요. 템플릿으로 저장하고 그러는 게 거기 있을 텐데 메타5 같은 경우에는 차트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보시면은 중간에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템플릿 저장 눌러서 저장하시고 불러오실 게 있으시면은 여기 눌러서 불러오시고 하시면 됩니다. 적으로 이제 뭐 방금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배치라던가 심지어 이제 그런 구성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색깔도 그렇죠. 색깔도 메타포랑 되게 네네. 비슷하기 때문에 네. 메타포를 기존에 써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메타5에 적용하시기에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메타4 계정을 메타5로 로그인이 되나요? 안 됩니다.
메타 5 계정은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 메타 5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 중에서 네. 메타 5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모바일 앱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원클릭 매매가 지원이 되고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십자선 그런 게 메타 5 모바일에서는 이게 지원이 됩니다. 근데 메타 4는 안 됩니다. 메타 4 모바일은. 반면에 메타 4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은 좀 약한데, 근데 대신에 기존의 유저분들이 만들어 놓은 유틸리티라던가 아니면 이제 보조 지표가 너무나도 커뮤니티에 많기 때문에 이제 또 그거는 또 이제 메타 4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 5가 나왔을 때 메타 4 유저분들이 안 넘어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큰 차이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음, 지금까지 커뮤니티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뭐 그런 보조 지표라던가 아니면 이제 유틸리티라던가 그런 게 호환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두고 떠날 수가 없기도 하고 굳이 떠날 필요가 없으니까 메타 4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지금 요즘에는 또 이제 메타 5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5 모바일도 그렇고 워낙에 이제 메타 5에서만 되는 기능들을 갖다가 속속들이 많이 넣어놨어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메타 5를 사용을 하시고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서서히 좀 많아지시고 계십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